뭐 이런 정보를 알게 되는 거는 경매 물건들에서 진짜 잘 나가는 물건들에 대한 그 리스트가 제 몸으로 체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제주도 경매 물건들을 봤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지금 십몇 년 동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잘 나가는 물건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출 관련해서 미리 얼마나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은행에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필수 여기서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3억짜리 물건인데 2억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마이너스 5천만 원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어차피 한 필지 안에 집이 3개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1주택. 그래서 내가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무조건 건물이 3개 있다고 그래서 이게 3주택인 것도 아니고요. 뭐 부속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1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각각의 개별적인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다면 3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입찰하실 때마다 물건을 좀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땅땅이입니다. 아하, 어, 안녕하세요. 가솔리님. 자주 뵈니까 더 좋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 반갑습니다. 쌍둥이 빌딩.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 물건을 막 살펴봤는데요.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물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를 2개를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은 컴퓨터가 있고요. 노트북이 있고 이쪽은 모니터가 한 대가 더 있어서 채팅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제 못 뵀어요. 나봉수님, 내 안에 입법자님도 계속 오시네요. 굉장히 자주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천입니다. 아, 영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입니다는 아마 적이실 거예요. 제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자꾸 여쭤봐서 그랬었을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다 어디에 계신가요? 제주에 계신가요? 육지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도 대전입니다. 아마 방송은 계속 대전에서 할 것 같아요. 제주랑 육지랑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네. 단골이시지요? 단골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척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저 단골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가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럴 때 영심이 알고 있죠? 아, 1차, 저희 일기 수강생 영심이님이요? 1회 때 라이브 영심이님이세요? 1차 수강 때 영심이님이세요? 아일랜드요? 아일랜드요? 아일랜드에서 보시고 계세요? 우와, 우와. 서귀포, 오늘 제주 선생님들 많으시네요? 어제는 육지 선생님들 반, 제주 선생님들 반. 아, 영시민님, 일기 수강생 영시민님 반가워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계셨죠? 우와, 너무너무 반가워요, 진짜. 저 완전 저희 일기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땅땅이님 맞느냐, 목소리가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땅땅이가 맞고, 목소리가 다르고요. 네, 누구나 전화 목소리랑 말하는 목소리랑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정말 반가워요. 영시민님 언제 한번 저기로 오세요. 커피 드시러 오세요. 와, 너무너무 반갑다. 제주 여행 중에 뵙게 되니, 여행 중이세요? 너무 좋으시겠다. 요즘에 날씨 되게 좋잖아요. 적당하게 시원하고, 또 적당하게 따뜻하고, 햇빛 나면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제주 여행객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간지러워요. 여행객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니다 보면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공항에는 진짜 사람 엄청 많거든요. 제가 오전 비행기 타고 오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오전도 많고, 오후도 많고,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제주 여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켠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다들 어디 계신가요? 제주에 계신 선생님, 아일랜드에 계신 선생님, 인천에 계신 선생님. 제가 지금 구독자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구독자님들은 다 어딘가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저는 호칭이 선생님들이십니다. 솔직히 녹화 목소리는 AI 같고 라이브 목소리는 친근하게 느껴져서 저도 감사합니다.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유튜브 영상 그거 AI가 하는 줄 알았대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수강 신청하시게 되면은 한 분 한 분한테 다 제가 전화로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인터뷰하고서는 제가 수강 결정을 하는데, AI가 아니었네요. 진짜 목소리 똑같네요.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원래 하려고 했던 생각은 1년 전부터 라이브를 생각은 했는데 이 목소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셔서 감히 이 얼굴을 내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좀 사람 같은 얼굴로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 사과님, 감사합니다. 안 바쁘세요? 많이 바쁘시죠?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죄송할 정도인데. 아니, 저기 다들 굉장히 금 같은 토요일 아니신가요? 금 같은 토요일 같은데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너무 황송합니다. 제가 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어제는 한 1시간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했죠. 1시간 했을 때도 그만해야 되는데, 얼른 다들 죽으셔야 되는데 했는데, 30분만 더 할게요 했는데, 1시간 30분 했는데도 더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매번 1시간만 해야지 해놓고도 1시간 반씩 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도 되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이제 50분 벌써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몇 분이에요?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50분 들어오셨네요.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들 어디 계신지 좀 한 번씩 더 알려주세요. 아일랜드 선생님도 계시고요. 울산에서도 보시고요. 오늘 대전 선생님 안 들어오셨네요. 다시 시작 대전 선생님. 불경기라 요새 술자리 많이 사라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랬군요. 조금 슬픈데요. 그럼 술자리 대신 정보를 얻는 제 방송이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대화하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정보가 엄청 많아요.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게 막 물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가니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전혀 안 아까운 1시간이 될 겁니다. 전주십니까? 권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짱님 어서 오십시오. 아, 최짱님도 저희 이제 단골 되셨어요. 제가 오늘 라이브 한 지가 말씀 안 드리고 시작한 것부터 해서 한 5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짱님 벌써 제가 한 3번 이상 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수이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전국 각지에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궁금하신 물건들 있으면은 제가 타 지역 물건도 그냥 물어봐 주시면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는 더 좋다, 여기는 나쁘다, 뭐 좀 고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각지에서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글만 안 적었지 다 들었냐? 그러셨군요. 글 적어주세요. 저 글 안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뭐 헛된 말을 하진 않았는지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적어주시면 좋고요.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어제도 제가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막 끝나갈 무렵에 막 올려주셔가지고 좀 시간이 아까웠었어요. 김유진님 안녕하십니까? 김유진님도 단골이시지요. 어서 오십시오. 저 단골 무진장 환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제 보니까 물도 별로 안 먹었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가버려요. 더더군다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기초반 수업 3시간을 하면서 정말 열광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탕탕 아니고요. 땅땅이에요. 땅땅 아니고 땅땅입니다. 연동에서 8년 살다가 제주로 다시 탕탕님 그래요? 탕탕님이 따로 있어요? 연동에서 8년 살다가 제주로 오셨군요. 아, 아는 분들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땅땅이에요. 가을, 겨울만 조아님, 땅땅이님이세요? 선생님도 땅땅이님이세요? 중국에서도 봐주시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글로벌하네요. 혹시 여기 미국에서 보시는 분 안 계세요? 보면 해외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수업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3시간을 30분으로 제가 만들어드리게끔 진짜 재밌게 하거든요. 저 스스로 재밌는 게 아니고 그 수업하다 보면 알게 돼요. 왜냐면은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재미없어도 진짜 눈이 이렇게 좀 딴 데를 보거나 막 그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그런데 저희 수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제가 3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다이렉트로 쫙 하는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후회를 할 정도로 체력을 완전 소진하고 나뉩니다. 전국구에서 세계적으로 너무 좋아요. 저 살짝 말씀드린다면 저 원래 계획 중에 하나가 내년 계획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특강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서 은근히 그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궁금한데 솔직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내서 미국을 좀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추린 중이고요. 네,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음, 제가 갔다 오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빼야 되는데, 그 일주일 정도를 빼서 갔다 왔을 때 도움 드릴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제가 내년에 9월 정도에 갈 예정인데요. 혹시 그쪽에서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만들어주세요. 저한테 따로 연락해주세요. 경주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정말 진짜 여러 군데에서 봐주시고 계세요. 저 대전이거든요. 저 대전인데, 대전 빼고는 지금 강원도 안 계십니까? 강원도. 그러다 실려가십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키가 작아서 땅땅이거든요. 땅도 좋아하지만 키가 작아서 땅이랑 너무 가깝다고 어느 정도 느끼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걷다 보니까 땅이 왜 이렇게 가깝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땅땅이인데요. 그런데 제가 체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제 나이 또래의 분들보다 체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운동도 다 다니고요.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제주 전원주택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제 채널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제 채널에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도 하지만요. 며칠 전 수요일이죠. 며칠 전 수요일에는 애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라이브도 했어요. 그래서 한 5군데를 릴레이식으로 해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주택은 솔직하게 조금 어려운 게요. 현장에서 막 보여드리고 싶어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뭐라고 뭐라고 떠드는 거는 진짜 비매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택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주자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제가 현장 임장 라이브로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땅땅이님 혹시 성이 한씨 아닙니다. 저 파평윤 씨예요. 파평윤 씨입니다.
땅땅이님, 토지만 낙찰, 매각 제외, 비닐하우스, 낙찰 후 처리해 보셨나요? 제가 원래 법정지상권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뭐라 하지? 아무튼 해봤어요. 했는데, 매각 제외, 비닐하우스, 낙찰 후 처리. 음,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궁금하신 거죠? 제일 좋은 거는요, 일단은 협의를 해보세요. 비닐하우스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 경매까지 칠 수 있는 그런 루트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를 해보시고요. 안 되면은 이제 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게끔 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온라인에서는 공개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협상이에요. 싸게 받으셨잖아요, 선생님. 싸게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만큼 조금 더 들여서 협의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되면은 이제 소송에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무조건 승소는 100%인데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거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아까워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도 선생님께서 먼저 내시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금액보다는 그냥 소송 금액을 먼저 주고 그냥 적당한 금액에서 협의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있으나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자 현실적인 건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실전반 수업 개강 모집은 언제인가요? 저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그 기초반 수업, 실전반 수업 신청 공지 영상 만들었거든요. 11월 20날 목요일 날 아마 오후 3시에 이제 수강 신청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때 봐주세요. 해안동 애월 광명리 쪽으로 보고 계시군요. 와, 권영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 했죠? 육지 선생님이셨나요? 전주시군요. 권영님, 네. 더 다른 데도 보셔도 괜찮으세요. 해안동 애월 광명리 말씀하시는 거죠? 광명리요? 거기 말고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이만큼만 해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어서 성산에서 함덕 가는 중이세요? 맞아요. 박윤성님 함덕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 이제 몇 번 뵈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수업 기수가 기초반이 14기 선생님들이 이제 모시는데요. 제가 1기 선생님들에 대한 예정이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오프라인 이렇게 온라인 강의하거나 할 때 뵀던 분들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다 연락을 다 하고 있고, 지금도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반갑게. 아까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실정? 우리 영심이 선생님이 누구신지도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광명리이실 거예요. 애월 쪽이면요. 애월에는 더 좋은 데도 많아요. 광명 말고도. 광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광명 말고도 조금 더 생각하셔도 좋겠다입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도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막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셔야지 제가 말실수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중요 정보들이 나가는데 안 궁금하시면은 제가 말실수를 못 하잖아요. 제가 2, 3기인데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닉네임. 제주에서 배우셨으면 2기시고요. 3기는 서울이셨어요. 닉네임. 닉네임 알려주시면 제가 알죠. 제가 2기 수업은 저희 수강생이 80분이었어요. 제가 2기까지는 제가 제주에서 1기, 2기를 했는데, 1기는 한 20분, 25분이 안 되셨고요. 2기는 80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다 기억을 해요, 닉네임으로는. 제가 2, 3기인데, 예, 알려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보고 계신가요? 어, 아, 제로님이세요? 알아요. 저 알아요. 선생님 그 얼굴도 알아요. 진짜 반가워요, 선생님. 오랫동안 봐주시고 계시네요. 오호, 진짜 반갑습니다. 와, 오늘 1기, 2기 선생님들 다 계시네요. 저기 3기부터 계시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막 반가운 척 해드릴게요. 제주의 경매 학원은 어디인지요? 저는 경매 학원은 아니고요.
경매 수업은 하고 있는데 아라동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주로 오지 마시고요. 전주시라고 하셨잖아요. 서울로 오세요. 서울에서도 기초반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실전반도 서울에서 다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다만 떨면은 아깝잖아요. 지금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어제 같은 경우는 물건들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드리고 막 도로 얘기도 해드리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원칙은 진행 물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하나 정도는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알려드린 것도 있었긴 했는데 제가 요거는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생겼어요. 제가 우선 이제 제 영상에 대해서는 녹음, 녹화, 뭐 배포 이런 거 금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자꾸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 자꾸 해주세요. 땅땅이님 라이브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많은데 어떤 분께서 그 땅땅이 라이브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봐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계시는 경매 스터디 방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옮기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방에도 멘토님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저한테 연락 들어왔어요. 1대1 카톡방에다가 그냥 제보처럼 제가 모르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분들 계시는 스터디 방에도 멘토님이 계실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경매 학원이나 경매 모임에서도 누구든 다 하나든 멘토는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시는 상태에서 이쪽 유튜브 땅땅이 라이브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셨는가 봐요.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도 멘토님이 계시고 또 저보다 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쪽 라이브 좋으니까 이것도 많이 들으라는 거는 고맙긴 한데요. 그 최소한의 매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계시는 스터디 방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있는 방에서는 제 얘기만 또 해주시고 서귀포 법한의 곳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매각 물건을 중심으로 설명하실까요? 이렇게 근저당이 같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도 매각은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슬프기는 하죠. 근저당 설정하는 날에,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는 날에 근저당이 같이 설정되다 보니까 그 얘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저희?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여쭤보는 게 경매를 해보셨는가, 안 해보셨는가, 이제 그거를 여쭤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어느 분들에 대해서 제가 레벨을 맞춰야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오늘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경매를 해본 적이 있다. 경매 공부를 해본 적은 있다. 내가 뭐 경매는 조금 안다는 1번 눌러주시고요. 경매는 1도 몰라요. 근데 그냥 재밌어서 들어왔어요. 제주도 부동산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궁금해서 들어왔어요는 2번. 경매를 해봤거나 알거나 내가 기초 지식은 있다가 1번. 전혀 경매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다가 2번. 1번과 2번. 어느 정도이신지를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채팅창까지 올라오는데 한 3, 4분 정도의 좀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텀이 있더라고요. 도누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1번, 2번, 어허, 오늘은 아직까지는 1번이 많으세요. 어설픈 1번, 어설픈 1번, 오늘 1번 많으시네요. 김현철님 안녕하십니까? 농사꾼님 안녕하십니까? 1번, 2번, 아하, 1번, 나중에 지금 2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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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많으신데요? 2번 많으시면은 1번, 권영님 1번. 예헤, 알겠어요. 권영님 1번. 좀 아시는군요. 네, 건일 2002님 2번. 박윤경님 2번. 2번 많으시네요.
입원 많으시면은 또 입원을 상대로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매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그러면 저희 그 물건 하나 해볼까요?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지금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경매 공부는 경매로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게 경매 공부예요. 경매 공부를 해두셔야 부동산 사기를 당할 일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제가 입이 아프고 닳도록 얘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예요. 이 물건처럼 지금 말소기준 권리, 이거는 뭐냐면은 근저당이었어요. 은행에서 근저당을 건 날에 2020년 11월 13일에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동일한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분명히 근저당이 있는 걸 보고서는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1억 4천만 원이나 되잖아요. 물론 이제 물건 금액이 그때 당시 한 3억 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자기가 전입하는 날 은행에서 근저당 잡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느낌적으로도 나 오늘 전입하는데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았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네? 그런 얘기를 미리 해서 집주인이 당신 전입하는 날 은행에서 돈도 빌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근저당을 대출받은 날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효력 발생일,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은 11월 14일 0시가 됩니다. 그러면 1번에 은행이 먼저 돈을 받고요. 2번에 임차인이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만약에 금액이 한 2.5억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2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임차인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억 4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이 날아갔으면은 이제 1억 그쵸, 보면은 9천만 원. 9천만 원의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죠. 이걸 알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날에 근저당 설정하면서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근저당을 설정하는 날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이거 하는 날 그 누구가 나 혼자 모르게 집주인 모르게 내가 오늘 전입신고해야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삿날 잔금 치르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건데요. 근데 이거를 근저당 설정이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저희 기초반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리는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요거를 알려드려야 되나 안 알려드려야 되나를 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음, 좀 그랬던 게 있어서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제가 여태까지 지금 라이브를 한 몇 번을 하면서 그냥 선 없이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정보들 선에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등기 사건 조회, 조금 달라요. 등기 사건 조회, 음, 등기 사건 조회. 그게 지금 두 가지 말이 있거든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음, 알려드릴게요. 저희 여기 지금 저희 기초반 선생님들도 계시고, 수강생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괜찮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전 말인데요.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이거 알려드렸다고 그래서, 뭐,
우리 수강생분들이, 땅땅이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더 대단한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조금, 말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것만 하나만 알려드려도 아마 지금 여기 경매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여기 들어오셨을 때, 와,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실 겁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오시고요. 제가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영상을 그냥 풀로 올려드릴 거기는 한데요. 어떡해요? 서비스 점검 중이래요. 너무 슬프다. 어떡해요? 음, 인터넷 등기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등기 신청 사건 조회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서비스 점검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못 보여드리지만 다음에 다음 주 라이브 때나 다다음 주 라이브 때나 아무튼 언제든지 제가 라이브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요거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아까 적으셨죠?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요즘에는 말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그거를 조회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 부동산에 어떤 설정 서류가 들어와 있다는 게 조회가 돼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에다가 서류를 집어 넣어야지 등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잔금 치르는 사이에 은행에서 이 부동산에 설정 서류가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보고 잔금을 치르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금을 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받을 때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 요거를 조회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누가 특약에다가 내가 전입일자, 확정일자까지 받을 때까지 설정 서류를 넣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계약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 어쩔 것이냐고요. 우리는 너무 착하니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부터 그렇게 마음 안 좋게 쓸 사람이었으면, 아무리 계약서를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썼다 하더라도,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경매를 하면서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가.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너무 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경매 사건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하, 제가 요새 많이 봤던 것들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와, 너 세상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사람을 안 믿게 되는 게 있어요. 대신 내 사람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는 완전히 끌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간이고 쓸개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 신청을 받을 때 그냥 신청서만 받고 신청을 안 받고요. 한 분 한 분하고 다 전화 통화를 해서 그분의 인성을 좀 보고 제 수강생으로 모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다들 좋으신 분들이세요. 아직까지는 제 뒤통수를 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전입 후 같은 날짜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확인 불가능한 거죠. 전입 신고 후에 같은 날짜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에도 만약에 그 간발의 차이로 확인이 못하면 확인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 있어요, 선생님들. 그 부동산에서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보증보험 같은 거를 임대차 관계에서는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지만 일반 매매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이라는 거 있다는 거 모르셨죠? 그 하나은행에서 하는 부동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은행에 그 부동산 보험을 검색을 해보시면 5억인가 3억인가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혹시 모를 부동산 매매 시점에서 생기는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보장받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보험, 하나은행 부동산 보험. 우리나라에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국 거, 하나는 하나은행 거.
근데 하나은행 거가 좀 더 조건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오늘 80분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80분이나 들어오셨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화면을 띄우고 있잖아요. 이걸 왜 띄워놨을까? 당연히 드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띄워놨겠죠. 근데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 혼자 떠들다가 아마 재미없으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막 올려주세요. 이 물건은 한림읍에 있던 펜션 건물이었어요. 펜션, 숙소. 질문 잘 안 했나요? 질문 잘했나요? 수강은 어디서 하는 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펜션인데요. 제가 현장에 임장을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7억 8,200만 원에 감정은 돼 있는데 나중에 5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건물이 세 채예요. 거기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지금 뒤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좀 큰 건물, 그리고 앞에는 열 몇 평이었던가요? 아래가 좀 크지는 않았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펜션형 건물. 숙박 두 개까지 해서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물건 아마 그 제주도의 유명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왔을 거예요. 이 경매가 취하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그 부동산 채널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부도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물건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분께서 내가 지금 경매를 배우진 않았는데 이 물건은 너무 매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다가 결론은 이제 입찰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물건 세 개가 한 필지 토지가 지금 226평에 건물이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아봤더니 건물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해서 총 건물이 세 개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1주택자일 경우에는 4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갑자기 3주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되게 심각해지겠죠. 3주택이면은 벌써 세금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2주택까지는 어떻게 비슷하게 넘어가더라도 3주택부터는 따블이고 4주택은 딱 따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무주택이었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어차피 한 필지 안에 집이 세 개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1주택. 그래서 내가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무조건 건물이 세 개 있다고 그래서 이게 3주택인 것도 아니고요. 뭐 부속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1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각각의 개별적인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다면 3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입찰하실 때마다 물건을 좀 보셔야 돼요. 저희 어제 했던 그 왜 신도리아 있잖아요. 그 신도리에 있던 건물. 그것도 두 개긴 한데 하나는 근린생활시설이고 하나는 주택이었어요. 그거는 주택이 1만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항상 지자체에다가 주택수에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뭐냐면 세금마다 주택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마다 세금에 대해서 주택수가 다 일일이 따로따로 잡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물건 하나 하실 때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넘어갔죠? 가능한 제가 쉽게 넘어간 거예요. 경매 모르시는 분들, 부동산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지금 제가 가능한 어렵지 않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 라이브를 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뭐라 해야 되죠? 경매에 대해서 난이도가 너무 낮게만 하시다 보니까 좀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싶어서 했었는데 제가 그랬더니 그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능한 기초적인 질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질문 잘했나요? 임대인이 나쁜, 임대인이 나쁜 자이군요. 나쁜 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상황이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수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제주 애월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오호, 반갑습니다. 수강은 인터넷 그 목요일 날,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11월 20일 목요일 날 유튜브 영상에 신청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주셔도 되고요. 1대1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커리큘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1대1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각 건물의 필지가 다르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얘는요, 한 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질문처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하나 사더라도 플러스 3주택. 건축물 대장이 따로따로 있어서 각 건물마다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3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죠. 그 지금 제주에도 한림읍 옹포리에 건물이 지금 세개가 나와 있어요. 세 채가 한 번에 묶여서 지금 한 12억 정도였던가요? 근데 한 9억까지 내려왔어요. 건물 세 채가. 그거는 지금 지분으로 돼 있어요. 지분 하나인데 그 타운하우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건물이 세 개가 한 번에 나왔거든요. 그걸 경우는 또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다릅니다. 슈퍼챗은 막아놓은 건가요? 네, 막아놨습니다. 제가 슈퍼챗을 주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에 그 1,000원 저한테 주신 분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잘 몰랐을 때. 근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또 1,000원어치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슈퍼챗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임장 다니시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떠들지 않게. 오늘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90분이나 들어오셨어요. 그럼 제가 더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말씀드릴까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속 건물로 변경이 안 되나요? 부속 건물로 변경이 안 되나요? 부속 건물로 변경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건축법에 따라서 부속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부속 건물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혹시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 계시면요,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댓글도 올려주세요. 틀린 댓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오픈이기 때문에 잘못된 댓글 올려주시면 또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 11월이니까 이전에 임장 영상 올린 곳 중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매각 물건. 그럼 너무 좋죠. 어떤 거 해드릴까요? 어떤 거? 어떤 물건으로 해드리면은 선생님들께 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진짜 선생님들께 도움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라이브를 킨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을 딱 집어주시면 너무 좋은데, 잠시만요. 시험 오실 때 배웠으면 영광이었을 텐데 아쉽죠. 저 진짜 그날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원래 체력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제주도 그 바닷바람에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바닷바람 한 3번 맞으니까요. 구엄 가서 신엄이라고 그러고, 신엄 가서 막 말 어버버거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서울 다가구나 근린주택 대출은 잘 나오나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지금. 그 10월 15일 주택 그 부동산 뭐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이후에 좀 많이 막혔더라고요. 알아야 하는데 완전 까막눈이라서 질문도 못하네요. 아유, 뭘 질문을 못하십니까? 그냥 어떤 물건 궁금합니다. 이 물건 뭐 어땠나요? 뭐 이런 건 물어보시면 돼요. 제주에서 또 강의하시죠? 예, 합니다. 12월 달부터 다시 다 시작입니다. 강의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11월 20날 오후 3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반 정도는 벌써 다 신청을 하셨거든요. 선예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강의 커리큘럼의 특수물건 공장 부지 매매도 강의하시나요? 어, 제 저는 기초반 수업에도 특수물건에 대해서 들어가요. 근데 공장 부지 매매는 안 하고요. 지분 경매랑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피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려요. 공장 부지라고 해서 따로 카테고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게요. 공장 부지도 어쨌든 법정지상권, 특수물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기초반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특수물건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원래 기초반이라고 한다면 권리 분석 정도에서 끝을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 경매가 좀 쉽구나. 내가 할 만하겠구나라고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드려요. 저는 진짜 최대한으로 그분의 능력치를 뽑아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특수 물건까지 막 밀어드려요. 그리고 어려우면 나한테 또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못하는 거랑 알려줬는데 헷갈려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랑은 다르니까. 요즘 제주도 단독주택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매매가 잘 되나요? 잘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 일반 그냥 제주도 부동산 유튜브들 올라오면 그 공인중개사 선생님들, 그 중개사님들께서 요즘 뭐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좋다고 한다면은 제가 거짓말이죠. 좋지는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닌 게요. 조건이 좋은 물건들은 무조건 잘 나가요. 그리고 아직도 비싸요. 당연히 해안가에 누구나 다 좋아하고 바다뷰 보이면서 좀 깔끔해서 손 안 대도 되는 그런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은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전에도 다 매각이 다 됩니다. 매각이 된다. 일반 매도도 잘 되고요. 그리고 금액도 잘 받아지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은 굉장히 빨리 나가죠. 거의 신건에도 뭐 120%씩 막 나가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조건이 좋으면 잘 나간다. 그래서 매입하실 때도 내가 좋은 주택을 사면은 안 돼요. 그, 왜, 아무래도 우리가 해안가일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꺼려서 중산간으로 많이 올라가시는데요. 중산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은 싸져요. 부동산 금액은 싸지는데, 그만큼 싸지는 것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물건을 잘 보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내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분들이 물건들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어때, 왜, 어떻게 해서 고르셨냐 물어보게 되면 이러저러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팔리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 팔린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시라. 라고 해서 계속 그 눈을 바꿔드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어떤 건지를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알게 되는 거는 경매 물건들에서 진짜 잘 나가는 물건들에 대한 그 리스트가 제 몸으로 체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제주도 경매 물건들을 봤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지금 십몇 년 동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코로나 때고 코로나가 접어지고 해외로 가든 어쨌든 간에 항상 잘 나가는 물건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수강생들한테 그 눈만 이렇게 딱딱 정해드려도 물건 정말 잘 골라보세요. 바람 적응 안 돼요. 벙커 주차장 있는 건물이요. 벙커 주차장 있는 건물이요. 뭐죠? 벙커 주차장 있는 건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리 거요. 와, 이 물건은 얘기해도 이거 진짜 이 물건은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물건 맞죠? 권영님.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물건. 이 물건 아직 매각 안 됐고요. 아마 요거 변경되었거나 취하되었거나 아무튼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취하가 되었으면은 알려드리고요. 변경되었으면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좀 이따 좀 체크를 해보고요. 제주도 대출이 좀 어떤가요? 제주도 대출,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분 낙찰받아서 대출을 했는데요. 육지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자가 오히려 더 쌌어요. 제주가 더 좋다가 아니고, 그거는 얼마만큼 선생님이 대출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잘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는 뭐 금액도 덜 나오고 이자도 비싼 곳이 있었고요. 또 어디는 좀 싸고 이자도 좀 괜찮고 금액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한 이제 그런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토지 귀덕리 3012-1. 이거 매각 물건인가요? 경매 물건인가요? 귀덕리 3012-1. 경매 물건, 진행 중인 물건은 제가 안 합니다. 세시면 밭에서 그러시군요. 그럼 농사꾼님 저한테 1대1 카톡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강 그 커리큘럼이랑 다 해서 보내드릴게요. 카톡 주시면 됩니다. 제주 단독주택들 경락대출이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번 60%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갈 거예요.
이사타경의 30651. 굉장히 익숙한 사건 번호인데요. 어떤 건지 좀 이따 볼게요. 섬이니까 해변이지. 맞아요. 해안가가 잘 안 떨어집니다. 해안가가 잘 안 떨어지는데요. 근데 무조건 해안가 사면 안 돼요. 해안가도 사야 되는 해안가가 따로 있고 절대로 사면 안 되는 해안가가 있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그거는 입찰자 수를 보시면은 힌트가 나오실 거예요. 낙찰 가격이 합리적인지 궁금해요. 요즘에 토지 낙찰가는 합리적이다 못해 굉장히 싸게 나가고 있고요.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가격은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가요. 주택은 좀 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아파트 빌라만 좀 높고요. 주택은 좀 적정한 금액, 진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싸서, 이 정도면 괜찮게 잘 사시는 것 같다 하는 물건들이 더 많아요. 해변 아니면 산이다. 해변 쪽으로 가셔야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매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경락자금 대출 관련해서 미리 얼마나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은행에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어, 이게요. 그 어떤 물건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경락자금 대출 다루는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필수 여기서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3억짜리 물건인데 2억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마이너스 5천만 원 하셔야 돼요. 왜냐면 누구든지 간에 그 은행에서 생각하는 서류를 우리가 넣었을 때 신용이 못 미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2억은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서는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2억이라고 해서 2억 나온다고 세팅해 놓으시면은 그 몇 천만 원 못 나와서 잔금 아마 못 치르시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은행에다가요, 내가 이 물건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에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물어보시고, 그거에 무조건 한 7, 80%만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물 한잔 하실 시간입니다. 와. 더 말씀 안 하시면은 진짜 몰랐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댕기기 시작하면은 그냥 직진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귀덕리 3012 저희 처갓집지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해안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해안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오늘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되게 화내실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해안가. 제가 이건 특강에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수업할 때도 그쪽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물장사 할 거면 내면 물장사는 뭐예요? 물장사? 숙박은 한라봉 농약세권에 라군뷰 산 끼면 더 좋겠죠? 아유, 해안가 뷰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숙박업을 하시는데요. 그 한라봉들 뭐 감귤 농장 있는 그 안에 있던 창고를 개조를 해서 그걸 그 숙박시설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다 해안가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은 인프라가 좋고 산 쪽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숙박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살 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사건 번호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30651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진행 중인 사건. 이거 저희 저번에 했었어요. 난산이 거. 이거 저희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쇼츠로 해서 조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뭐가 궁금하실까? 이 물건은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이유만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해안가 안 되는 지역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해안가에 저라면 안 사겠다 하는 지역은요. 주변에 음, 농지가 많은 데는 안 사요. 그렇게만 할게요. 주변에 농지가 많은 데는 안 삽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그런 데는 사지 말라 그래요. 아니면 진짜 싸거나
완전 싸서 공시 가격 아래까지 내려오면 사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죄송한데요. 이거 난산니 거는 저희가 예전에 풀은 적이 있었어요. 한 두 회 전인가요? 제가 라이브에서 풀은 적이 있어서 요거 말고 아까 덕수리 거 그거 나갔는지 한번 보고요. 그거 취하됐으면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주시 서귀포 안덕면 덕수리. 음, 변경됐는가 봐요. 주택이고요. 주택이고 지금 선생님들 지금 제 영상 올라가면서 이게 다 관심 물건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나가는 물건들이 땅땅이가 관심 둔 거구나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오, 이거 변경됐는가 봐요. 변경됐으면은 제가 지금 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변경이네요. 변경은 이게 다시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좀 풀어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물건 관심 두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저한테 컨설팅 의뢰하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저는, 저는 컨설팅을 안 합니다. 수업만 하고 있어요. 양식장 근처 피하세요. 양식장도 그닥 좋지는 않죠. 근데 양식장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경면 아닙니다. 한경면 아닙니다. 한경면 아닙니다. 제주 숙박업은 축사 근처만 피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축사 근처 피하시면 좋고요. 축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만조대 태풍에 마당 들어오는 집 맞아요. 저희 집이 저희 집이 바다가 보이는데요. 저희 집이 그래도 바다랑 좀 떨어져 있거든요. 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태풍 때 되면은, 와, 저 파도 우리 집까지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진짜 마당에 물 들어오는 집 많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해안가의 주택이나 이런 뭐 토지를 살 때는 좀 높이 차이도 좀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바다에 바로 물 담궈질 수 있는 그런 데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한경면 대정읍은 사는 게 아닙니다. 춥고 바람이 센 지역임. 저는 그 말씀에는 조금, 네, 동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외진데가 살기는 좋아 보이던데 땅값은 별로 안 오르죠. 그쵸? 땅값 오를 거는 이제 포기하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산다라고 하면은 아깝지 않은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한경면 대정읍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싸죠. 토지가 훨씬 많죠. 그릭하고요. 발전기 모터 돌아가는 소리 양식장이요. 저는 오히려 양식장에서는요, 발전기 모터 들어가는 소리 말고요, 물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오히려 돌아가고 나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더 힘들더라고요. 물펌프 소음보다 물 떨어지는 소리, 그거 안 들어보신 분들 모르실 거예요. 양식장 비린내는 조금 복불복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근처에 양식장 갔을 때 냄새 별로 안 났거든요. 제가 그 가끔 수업을 하면서 축사 관련해서 뭐 냄새 나는 거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축사의 냄새는 그래도 그 자연적인 냄새잖아요. 그건 제가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전혀 축사가 아닌 데서 정말 심각하게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축사만 피할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어떤 공장들이나 뭐 만드는 곳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바다 근처는 바람 부는 날 연분기 날아와요. 맞아요. 바다 근처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투자 가치가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제주도 경매 물건, 제주도 부동산 것만 십몇 년째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해안가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죠.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높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몰리는 것도 해안가인데 태풍이라든지 연분기에서는 당연히 불리합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은 어떤가요? 중산간으로 올라가서 지대가 높은 곳이면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상하수도 이런 것들 들어가기가 일단 안 되어 있는 데들은 나중에 정화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개인 정화 시설을 넣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 아니면 오수관로가 그 붙어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이 왜 금액이 높은지가 나와요. 개인정화 시설인 경우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택을 구입을 하실 때는 토지 이음이나 지적도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하수처리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매입하시려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몇 퍼센트는 하셔야 돼요. 몇십 퍼센트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귤밭 옆 토지는 농약의 주택은 힘들어요.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바다에서 1km까지 염분 날아갑니다. 네,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바다에서 가까우면 염분은 안 좋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서울 사람인데 25년 동안 제주도 거의 100번. 와우, 대단하십니다. 25년 동안 100번 갔다 갔다. 대단하세요. 아, 잠깐만요. 나트륨 섞인 수분바람으로 저염식단. 저 오늘 그거 할까요? 저번에 제가 그 되게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집을 경매로 날린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했는데 그 집에 원래 아들이 해먹은 거였거든요. 근데 누구였을까요? 했더니 뭐 아들 뭐 와이프 마하 뭐 누구누구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처가 나오고 뭐 어떤 분은 막 수양 딸도 나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들 누가 더 댓글이 재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너무 재밌어질라나?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욕탕 물 넣는 소리 나나 보네. 아, 맞아요. 그 목욕탕에 그물 계속 그 떨어지잖아요. 대중 목욕탕 가면은 그런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양식장에.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축사에서 멀리 떨어져도 바람 냄새는 날아갑니다. 멀리 떨어져도 바람을 따라서 그 냄새가 나는 게 같은 지역에 있어도 이쪽에서는 냄새가 나고 이쪽에서는 안 날 수도 있어요. 애월 속일리 같은 높은 지역은 어떤가요? 그거는 나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지대에도 높은 지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 상하수도, 오수, 하수 처리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데는 전 일단은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곳은 보통 배달이 안 됩니다. 배달 안 되는 되게 많죠. 높은 곳이 아니고요. 시 지역만 벗어나면은 배달 잘 안 될 거예요. 땅, 폭탄, 리스크, 개인 정화 시설. 와우, 개인 정화 시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을 띄세요. 주택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등기만 보지 마시고요. 건축물 대장을 떼세요. 누구나 뗄 수 있고 공짜로 뗄 수 있어요. 민원 24시 들어가시면 건축물 대장 떼실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개인정화 시설인지 아니면 상하수도에 그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와, 오늘 너무 좋아요, 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다 쏟아드려도 안 아까울 만큼. 오늘 그 저희 수강생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한 30분 넘게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라이브 할 때도 그렇게 즐겁냐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요. 전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이거를 누가 돈 준다고 이렇게 재밌게 하겠어요? 돈 안 받으니까 재밌게 하는 거죠. 그쵸?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겁니다. 2024 타경의 9503 낙찰 가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볼게요. 2024의 9503, 9503 볼까요? 2024 타경의 9503. 아, 연동 물건이요. 이거 제가 지난번 낙찰 결과 해드렸을 거예요. 요거 6억 3,500인데 입찰자가 한 분 외 일명 차순위. 입찰자 두 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6억 3,500이었고 차순위가 6억 3천이었네요. 6억 3,500 정도면은 음, 연동에 89평. 여기는 위치도 좋거든요. 그리고 현장 갔을 때 그 방향도 좋았고요. 근데 뭐 주차장이 없다는 게 그거 단점이기는 했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 영상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간 겁니다. 2024 타경에 9503 메모 다 하세요. 연동이라고 한다면 제주에서는 노형 연동이
강남으로 치죠. 강남으로 쳐서, 여기가 지금 제주 오거리고, 조금 더 줄이면은, 잠시만요. 제주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제주 공항에서 제주시에 여기까지 공항에서부터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노영 연동이라고 그래서 신제주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금액이 거의 고정적이고 잘 안 떨어지고 조금 높이 잘 방어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노영은 아니고 이번 물건은 연동이 있었어요. 연동에 있는 주택 물건이고요. 89평인데 토지 모양이 길고 네모나죠. 그리고 코너에 있던 물건이고요. 주택은 좀 오래됐었어요. 오래됐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갔다 왔던 곳이에요. 예전에도 임장을 한번 다녀왔었고, 그때 물건이 취하가 되었던가 변경돼서 멈췄다가 다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건물 자체는 되게 오래됐는데 관리가 일단 잘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마당도 주차장은 없지만 마당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이 담을 허물고 여기 마당 대신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건물 하나 있는 거니까요. 근데 토지가 89평인데 여기가 아마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가 아무튼 얘가 지금 4층 건물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6억 5천이면은 건물은 지금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땅값만 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 그 수강생분이 이걸 입찰하려다가 입찰을 안 했는데요. 근처에서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지금 매각 금액이랑 거의 동일한 조건의 물건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입찰을 안 했었습니다. 그랬던 물건입니다. 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라고 하면요. 정말 많아요. 근데 뭐부터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인터넷 방송 보니까 직접 대화하니까 좋네요. 저도 너무 좋아. 진작할 걸 그랬어요. 진짜 진작할 걸 그랬어요. 저는 그 라이브 하면요. 막 얼굴이 어쩜 그렇게 어글리하니 너의 목소리가 유튜브 영상 목소리랑 왜 다르니 그래서 막 악플이 엄청 올라올 줄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지우는 법도 모르거든요. 근데 악플이 없어요. 그래서 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에는 악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저 멘탈이 좀 유리 멘탈은 아닌데 그렇다고 듣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아무도 악플을 안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90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축사도 우산은 참을 만한데 돼지는 진짜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심합니다. 맞아, 맞아요. 저 오늘 왜 이렇게 여기가 간지럽죠? 그 돼지 축사가 힘들고요. 그 견줄 수 있는 게 양계장. 양계장이 가까우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축사도 이제 어느 가축을 키우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요. 그 축사를 뭐라고 해야 되죠? 혐오시설?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저는 저보고 만약에 너 죽기 전에 뭐 먹고 싶니? 그럼 전 삼겹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키우는 이런 돼지를 대신 키워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업이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분들 없으면은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키워주시는 곳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축사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저 대신 감사하게 키워주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전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렇다고 같이 옆에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속으로는 너무 감사드려요. 몇 군데 있죠. 빌라촌들은 주차가 지옥이죠. 맞아요. 주차 지옥은 지금 제주도나 제주시 지역 안에서는 주차가 좀 어렵습니다. 일종 일반 지역이면 그 땅에 다세대 주택 지어서 법적으로 분양 못할걸요?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지요. 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여태까지 제가 올린 물건들이 한 600건이 넘고요. 올린 것만 600건인데요. 안 올라간 거나 현장에 간 것만 해도 곱하기 2는 해야 돼요. 제가 현장을 더블로 가요. 영상을 4개 올리면 8개를 현장을 가서 찍습니다. 왜냐면
이게 언제든지 제가 그 편집하기 전에 취하나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더 많은 물건을 찍고 훨씬 더 많이 가요. 그런데 다 못 돌려요. 그리고 현장 가면은 뭐 별별 일 많잖아요. 너 왜 왔니? 부터 뭐 찍는 거냐? 뭐 여기는 누가 사는데 별별 일 많습니다. 혐오시설 아닙니다. 맞아. 돼지도 밀폐된 데서 키워놔요? 그래요? 그래, 밀폐되기도 나긴 나죠. 경매 초보가 기초 독학을 한다면 추천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경매를 독학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추천해주는 책을 누구 거냐면 김재범님이라는 분 아시나요? 혹시 선생님들? 김재범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김재범님이라고 경매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책을 하나 쓰곤 있는데 저는 아마 이런 책은 안 쓸 겁니다. 저는 그 사례집 같은 거를 만들어서 쓸 거라는데요. 지금 김재범 님이 쓰신 이 현장 경매 책, 이런 책. 이 김재범 님이 제가 그 많은 경매를 가르치는 분들을 봤을 때 가장 신뢰성이 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한 분 딱 꼽으라면 저는 이분이에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잘 써놓으신 책이고요. 이분 책은 갖고 계셔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 책은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권유드리는 유일한 책이고요. 유튜브에도 이분이 지금 권리 분석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말씀도 되게 천천히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 아니어도 이제 이분 거 영상 많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김재범님 거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일도 추천 안 해요. 그 누구도 추천 안 해요, 제가. 한 분도 추천을 안 해요. 이분 거 말고는 제가 많이 봤는데요. 어떤 게 좋을까, 저도 추천해드리는 게 어떤 게 좋을까 하고 많이 봤는데,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겠어요. 범죄자인가 보네. 누가요? 누가 범죄자예요? 저만 지금 혼자 모르는 건가요? 대치동 사무실이 분사무실고 제주 대치동 사무실, 아라 사무실 없고요. 저는 지금 다 그 수업 공간을 빌려서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경매가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이 아니고, 부업도 아니고요. 취미 생활이에요. 유튜브도 취미고요. 경매 강사도 지금 취미라기보다는 좀 부업에 이제 가까웠죠. 근데 저는 이제 본업이 지금 따로 있어요.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게 된 거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수강생이 많아진 케이스.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유튜브나 경매 강사는 언제든지 제가 필요 없어지면은 언제든지 접어도 하나도 안 아쉬울 정도로 모든 걸 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드릴 정도로 안 아깝게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야, 이거 못 알려줘서 어떡하지라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없고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씁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제가 그 아쉽지가 않게 문을 닫을 수가 있겠죠. 저자 성함으로 둘 중에 어떤 거 봐야 되나요? 두 개 다 보세요. 세 개 다 보세요. 아, 두 개가 하나는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음, 요렇게 두 개 보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두 개. 현장 밀착형 경매 입문서 하나랑 아마 이거 세트로 판매할 거예요. 세트로 판매하시니까 두 개 그냥 다 사서 보세요. 하나는 권리 분석에 대한 거고요. 권리 분석이랑 그 경매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하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러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담으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책을 쓰곤 있고요. 한 12월이나 1월 정도에 나오는데요. 저는 뭐를 얘기할 거냐면은 저는 원래 현장파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도 이제 그 일반적인 권리 분석 말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좀 난이도 있는 경매 물건들에 대한 권리 분석이랑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려드리고 현장 실무를 갔을 때 이러이러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진짜 실제 사례를 담은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쓰려다 보니까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제가 지금 계속 쓰고는 있는데. 현장 경매 책은 밀리의 서재에도 있네요. 그런가요? 네, 김재범님, 제가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경매계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뵌 적도 없고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내적으로는 제가 이분 정말 인정하는 경매인이시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몇 없어요. 진짜 몇 없어요. 딱 한 분, 딱 한 분이 김재범 님이에요. 지금 궁금하신 거 이제 별로 없어지셨나요? 저희가 지금 벌써 선생님들 1시간 20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스몰 펜션, 한림에 있는 펜션은 필지 하나에 주택이 3개가 올라가서 주택 3개로 잡힌다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귀덕리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귀덕리 거요? 귀덕리 거? 그리고 아까 그 안덕면 덕수리 거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또 문 닫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하고 30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닫을 때까지도 50분이나 안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안 나가면 어떡해요? 서울에 1주택 보유 중인데 제주에도 주택 보유하고 싶은데 2주택은 자신이 없어요. 땅땅 정보에서 경매 물건 구경만 하면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구입 안 하시고요. 그 연세나 이런 걸로 사셔도 돼요. 그리고 제주도에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에 정말 권유해 드리는 게요. 그 한 달 살기, 최소한 한 달 살기라든지 한 두서너 달 살기 하면서 그 지역이 나랑 맞는지 좀 보셔야 돼요. 저도 제주도에 집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집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저한테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마다 다르더라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또 저희 수강생은 거길 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정말 내가 살 집을 구입해야겠다 하실 때는 한 달 살기 정도는 해두셔서 그 동네에서 조금 있어 보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탕탕님 말고요. 저 땅땅입니다. 탕탕 어디예요? 탕탕 어디? 탕탕, 뭐예요? 후루후루 뭐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어떤 물건인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그 물건이 제주도에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남원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거기에 어르신 2분이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과수원까지 딸린 너무 괜찮은 주택이었어요. 주차 문제도 없고, 땅 모양도 예쁘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더더군다나 접도에는 도로가 넓은데 국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그 물건을 저희 수강생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나름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장도 갔었고. 근데 거기에 어르신 2분이 사시는데 꽤 오랫동안 사셨어요. 근데 그게 왜 경매가 나왔냐? 그 아버님께서 아드님한테 그 주택이랑 토지를 증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그 어느 그 술집에 어떤 여자분을 좋아하시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엄청 쏟아부으시면서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분한테 다 쏟아부었다고 주변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물건이 문제가 뭐냐면 물건은 너무 좋고 금액도 많이 떨어졌는데 낙찰을 받고 나면은 도대체 이분들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인도명령 신청해서 명도는 할 수가 있죠.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와,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덕에서 3년 전세로 살았습니다. 함덕 어떠신가요? 함덕 좋죠. 아, 그러셨군요. 1주택 보유 중인데 함덕에서 사셨군요. 좋죠. 함덕이 참 좋아요. 함덕이 생활 편의 시설들도 좋고, 제주 시내에서 다니기도 좋고, 함덕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값도 비싸요. 지방에 아주 저렴한 집도 구입하게 되면 1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이거는
세금마다 1주택으로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요. 1주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세금마다 다릅니다. 잠을 잘 자야 해, 은신처는. 별풍선이 터졌노? 별풍선이 터졌노가 뭐죠? 경매는 아니고 서귀포 보목동 토지가 관심 있는데 개인 소유네요. 이런 경우 땅 소유자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보목동 1349-1번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봐도 되지요? 같이 봐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거 녹화본 그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채팅창에서는 오픈이 안 돼도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돌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주시 지역에서 차량으로 2, 30분 거리 지역 인기 맞습니다. 그래서 애월 정도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애월이랑 조천 안 가서 조천에서 함덕 안쪽으로. 괜찮습니까? 보목동 1349의 1번지. 보목동 1349의 1번지. 함덕 비싸요. 조용한 양이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오호, 일단은 바다가 바로 앞에 있네요. 1349 1번지. 그럼 저희 공부 차원에서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토지 이음, 지적도 보는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이거 지금 잘 찾아보세요. 토지 이음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적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 들어오셔서 서귀포시 보목동 1349-1번지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물건이 나옵니다. 볼게요. 와, 2,300평의 전이네요. 근데 자연녹지 지역에 특화경관지구에 들어가 있고 하수처리 구역에 들어가 있고 이거 하수처리 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그 상하수도 오수 이런 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요거는 좋은데요. 자연녹지 지역의 특화경관지구라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특화경관지구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옆에 지금 화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서 다 따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일부만 특화 경관지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체가 특화 경관지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특화 경관지구 이 버튼을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특화 경관지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특화경관지구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뭐 건축이 허가가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자체에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특화경관지구, 뭐 문화재관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 곳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요. 근데 요거를 가장 편하게 볼 때 뭐냐면요. 위성사진에서 주변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잠깐만요. 지금 물건이 요거 아니었나요? 요거죠? 음, 선생님, 이거 혹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땅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땅 아닌가요? 일본 부동산 유튜브. 맞죠? 본 것 같은데, 저. 얼마인지도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건축 심의 받을 듯 지자체에다가 물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지금 앞에 도로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지금 또 두 개로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또 도로가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겠지요. 봐야겠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깨요. 접두에 있는 도로가 사도일 경우에는 또 머리 아플 수가 있으니까요. 도로도 조금 살펴볼게요. 예, 시도유지네요. 시도유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국유지. 국유지, 시도유지에 붙어 있어서 이쪽 일단은 접도 조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도유지. 문제가 없네요. 2018년에 17억에 팔렸어요. 와우.
2018년에 17억에 팔렸으면 2018년이면요. 금액이 2016년부터 가장 비싸게 올랐을 때이네요. 여기서 정치 얘기 하시면은 안 되십니다. 제 라이브에서는 정치 얘기, 그리고 돈 자랑, 그리고 야구 얘기는 우리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빼주세요. 그래서 지금 토지가 17억 4,700만 원에 2018년에 계약이 됐었대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됐는데. 한 달 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배워요. 실전 수업하면 신청할게요. 해주십시오. 실전반 수업 들어오십시오. 제로님. 이제 알았어요. 제로님. 누구신지도 알고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우도는 잠깐 사는 거 좋지만 추천은 안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땅땅이님 원래 대전 출신인가요? 제주 전문가시긴 하지만 요즘 대전 부동산 어떻게 보시나요? 대전에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가끔 저한테 대전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대전에서는 투자할 곳이 사실 막 지금 막뭐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고요. 대전에 지하철이 라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트램 라인이 하나 더 생기고 있거든요. 그 동네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그 동네 아니면은 유성구 그리고 아니면 서구에서 학군 좋은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불패라고는 할 수는 없고 좀 내려왔어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됩니다. 거기 이외에는 좀 고민 진짜 하셔야 돼요. 음, 옆에 양식장 닫은 것 같은데 닫았을까요? 여기는 안 가봤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양식장인가요? 음,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거를 지금 2,3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꽤 크잖아요. 3, 8, 24. 800평. 800평이면은 선생님 농지증 이거 필요하실 텐데, 농지증 제출할 때 저기로 가야 돼요. 농업 경영체 그쪽으로 가야 돼서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저희 지금 1시간 반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 오늘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어제도 1시간 반 했고 오늘도 1시간 반 했는데 저 원래 한 2시간, 3시간까지는 충분하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을까 합니다. 어떠신가?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하려고 그러면 질문을 주세요. 제가 막 말을 할 수 있게. 저한테서 막 쏟아지게. 제가 지금 이렇게 오픈 소스를 다 드리는 거는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요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그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가서 와, 여기서 이거 배웠어. 뭐 땅땅이 수업 가가지고 이런 거 배웠어. 땅땅이 라이브에 이런 말 하더라. 라는 거를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것조차도 얘기를 안 하는 데 가 있으시면은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서도 못 배우고 계신가? 좀 못 얻어가고 계신가?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언제 하시나요? 제가 매주 금, 토, 밤 10시로 계획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 토, 밤 10시에는 열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별로 안 필요하다 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세요.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제보다도 많고 저저번보다도 훨씬 많아져서 한 번, 그냥 2번 하고 있는 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저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라이브 안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제 맘대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요. 본업이랑 상관없이 돈을 저는 이걸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쓴소리도 다 해도 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고, 전혀 문제 없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서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쵸. 그리고 경매가요,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저희가 돈 10,000원이라도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흘려도 그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데,
것처럼 하는 막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남들 말 듣고서는 아, 그렇다 하더라는 말에 내 돈을 태울 수가 없어서 진짜 내 스스로를 좀 많이 알 수 있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좀 잘할 수 있는 정도까지 능력치가 되면은 부동산이나 경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좀 많이 하세요. 대전 쪽 다가구 경매 관심 있게 보는데 임차 풀로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아, 맞아요. 대전에서 다가구를 풀로 채우기에는 대전에는 그 지역이 이렇게 넓어요. 넓기 때문에 다가구가 풀로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뭐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 것도 몇 개 없고요. 그래서 다가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대전에 다가구 본다는 얘기를요, 제가 지금 이분한테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들어와요. 대전에 그 누구도 아파트 어떠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다 다가구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이상한 지역의 다가구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카트해드리고 있어요. 대전은, 네? 대전은 백화점을 대파트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저 대전에서 지금, 오래 살고 있는데 누가 대파트라고 하죠?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육지에서 제주 노영동으로 이사 준비 중입니다. 이사 시기에 아파트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기 아파트는, 제주도의 아파트는요, 오르고 내리는 게 없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려왔다가 하더라도 그냥 거의 지금 제주도 아파트 낙찰 우리 한번 볼까요? 제주도에 그냥 제주시로 볼게요. 노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아파트, 매각. 지금 제주도의 아파트 매각률이 이렇게 됩니다. 감정 금액이 시세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요새는 조금 내려갔어요. 좀 내려갔는데, 감정가를 시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92%, 91%, 80%, 75% 한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노형 100%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냐, 나쁘냐로 할 수 없는 게요. 아파트는 항상 금액이 비슷해요. 제주도는.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인기 있는 지역이 있고 덜 인기 있는 지역이 있고 노형에서도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인기 있는데 좀 덜 있는데 사람들이 노형에서도 이쪽은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필요해요. 매우 매우 매우. 본업은 무엇인가요? 제 본업 말씀드렸었는데 저 쇼핑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친하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뭔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본업이 경매랑 완전 잘 맞았어요. 성격도 그렇고. 성격이 지금 제가 말을 지금 2시간 동안 떠들어도 말이 안 끊기잖아요. 제가 사람이랑 말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수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경매 기술이 이렇게 잘하는 줄을 몰랐어요. 수업하기 전에는 왠지 혼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알고 있는 걸 어디 가서 검증받을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꽤 많이 알고 있고 꽤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마다 좋은 게요. 수강생분들이 제 거를 흡수해서 가져가서 본인들 거로 만들어서 막 업그레이드가 막 되시는 거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수업 3시간 하고 나면 배터리가 0이었는 게 100으로 차서 저는 끝나요. 수업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래서 되게 하루 종일 임장으로 힘들었는데 저녁에 3시간 수업을 7시부터 10시까지 하거든요. 밤에 제주도에서. 그 수업하고 나면은 10시에 또 맥도날드 가서 우리 수강생분들이랑 감자튀김 먹으면서 2시간을 또 떠들고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어 하고 즐겨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본업 비밀,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쇼핑몰 합니다. 쇼핑몰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쇼핑몰 합니다.
저지리는 어떤가요? 저지리 육지 분들이 좋아하시기는 하는데요. 육지랑은 조금, 그 해안가랑 조금 멀어서 금액은 조금씩 해안가보다는 좀 떨어뜨려야 되죠. 육지에서도 아직 제주도가 로망인가 봅니다. 예전보다 시세도 낮아졌고요. 육지에서 제주도가 로망이라는 얘기는요, 십몇 년 전에 저 시작할 때도 그때도 그랬고요. 한 번도 로망에서 떨어진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으로 사람들 다 빠져나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제 수강생분들은 계속 계셨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제주도에 나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중앙대파트. 와, 저 진짜 젊어 본 사람이라는 거 진짜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중앙대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중앙대파트 웬일이래요. 아는 사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데파트, 중앙데파트는 압니다. 저도 거기 가서 돈가스 먹은 적 있습니다. 직접 경매 투자는 안 하시나요? 저는 직접 경매 투자는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예전에 많이 했고요. 많이 했다? 많이 했다도 아니에요. 저는 경매를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는데 왜 많이 안 하냐면요. 많이 하고 잘하는 그 꾼들, 고수들, 그분들을 엄청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모든 경험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요. 그 현장 가서 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들 만나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직접 마주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요리하는 법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임장으로 명도를 끝내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뭐 영 하나 더 써서 보증금 날릴 상황에서도 그거 굉장히 회수 잘하는 법, 이런 법들. 그리고 낙찰받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다더라. 이랬을 때도 보증금 빠꾸받을 수 있게끔 요리하는 법. 저는 이제 진짜 실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전반을 함부로 안 받아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목소리가 좋다기보다는 이 딕션이 좋다고 하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근데, 아픔을 겪고 나서 생긴 게 그 딕션이 좋게 된 게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천재기십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를 통해서 이분이 성장을 해서 그분이 오롯이 하나의 그 경매인으로 커간 거를 보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것보다 더 뿌듯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을 때 저 천국 가야 돼요. 저 천국 가야 돼요. 지식을 전달해주는 희열. 딱 이 표현 너무 맞으세요. 지식을 전달해주는 희열을 느끼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가 원래 저는 저 그 악플이 있을까 봐 멤버십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멤버십 바로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아니 뭐 악플도 저한테 관심이시겠지 해가지고 그리고 악플이 생기면 선풀로 악플을 닫아주실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유튜브 그냥 다 무료로 그냥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와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되나 하는 것들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 5번째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걸로도 부족해요. 저는 아직도 많고요. 뭐 1년이 뭐예요? 5년 동안 매주 이렇게 해드려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시라는 겁니다. 영 하나 잘못 쓰는 경우 정말 많아요. 6억 7천인데 67억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장에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판포에 있던 주택이었는데 진짜 그때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그분이 보증금을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그때 입찰가가 얼마였냐면요. 3억 3,700만 원이 최저 매각 금액이었어요. 3억 3,700만 원. 그러면 보증금이 3,370, 좀 77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분이 맨 뒤에 보증금에 700원을 내야 되는데 경매 사이트에서 0으로 돼 있더래요. 700원이 아니고. 그래서 0으로 냈다 보니까 보증금 700원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무효 처리된 경우 있었어요. 1등인데. 보증금 700원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현장에서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아, 저 1,000원 드릴게요, 1,000원 드릴게요 했는데, 그 보증금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빠지고 차순위가 1등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실수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법원에 가서 많이 계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눈으로 봐서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맨날 경매 보고만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입찰해야 되는 날 가잖아요. 떨려서 못해요. 저도 예전에 입찰할 때는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손에 핫팩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갔었어요. 손에 막 땀이 얼마나 나든지. 지금도 저희 저희 수강생분들 입찰하러 간다고 하면은 가끔 제가 가거든요. 제 것도 아닌데도 저도 옆에서 아직도 손에 땀이 나고 그래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실수했을까 봐 그런 게 있습니다. 재주가 없으면 제주도, 재주가 없으면 제주도에 살지 못해. 예수님을 믿어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나요? 저는 저를 믿거든요. 저는 저를 믿어서 저는 아마 천국 갈 겁니다. 낭낭한 목소리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미성이 되는군요. 제가 왜 딕션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라이브 때 말씀드릴까요? 많이 아픈 내용인데요. 되게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딕션이 좋은 이유,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독자님들, 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야기 제가 나중에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음 라이브에. 한 번 정도는 제 이야기도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해드릴게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아직도 많이 계세요. 81분 계세요. 어떡해요. 저희 11시 55분에 문 닫을게요. 어제도 지금 30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와, 너무 좋으세요. 저 진짜 매일매일이 행복하거든요. 저는 제 모토가 있어요. 삶의 모토가 뭐냐면,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게 살자가 제 모토예요. 그래서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열심히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저희 이제 아들들,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막 나쁜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예쁜 말 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도 그리고 제가 뵙는 모든 분들한테도 도움 진짜 많이 드리고 살고 있어요. 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뭐 내년 9월에 미국 가서 제주도 부동산 여기는 사도 되고 여기는 사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요. 원래 지금 올해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데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요. 제가 제주도 보육원에서 자립청년이 될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 부동산 교육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바로 18살 되고 나면은 학교 졸업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보육원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돈을 얼마를 이제 나라에서 받는데 그걸 허투루 쓰지 않게끔 집을 구할 때도 월세방을 구할 때도 소액 임차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려주려고 제가 수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수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그런데 제가 연줄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동산 교육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처럼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보는 거라든지 뭐 어떤 경우는 어떤 걸 봐야 된다 이런 최소한의 부동산 교육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진짜 꿈꾸는 건데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저를 불러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저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다 갈 수 있거든요. 땅땅이님 좀 쉬게 그만 질문하시고 어떡해요. 소위 성공한 자들이 자서전에 있는 문장입니다. 내일 죽더라도 와 그래요. 전 그럼 성공했네요. 전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걸 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오늘 밥도 2끼나 먹었고, 3끼 안 먹고도 살 수 있고, 제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저희 곧 문을 닫고
근데 내일 즐거운 또 일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희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밤 10시에 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쩜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는 어쩔 수 없어도 제가 이렇게 딕션이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저의 아픈 옛날 이야기를 살짝만 해드릴게요. 제주에서 먹는 삼다수가 맛이 좋으면 제임스 에디님이 은근 재밌으시네요. 저도 그 유머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가식이 덜 빠진 것 같아요. 어제는 완전 빠졌다가 잠깐 정신 차렸어요. 아, 나 정신 차려야지. 이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웃음소리가 조금 덜했죠.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다음에 오실 때는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이게 제가 라이브를 하면 할수록 질문들도 더 많으시고, 더 이렇게 참여율도 높으시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게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막 뽑아낼 수 있게끔 자꾸 물어봐 주시고,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저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상태에서는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금요일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라이브가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한마디예요. 그냥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경매계에도 이런 사람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제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건데, 진짜 솔직하게 경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투자를 잘못하지 않게끔 한 사람 정도는 좀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면,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라이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초심을 잃지 않게끔 선생님들께서 많이 잡아주시고요. 재밌어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많이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제 수강 신청은 금요일에, 아니, 목요일에 합니다. 목요일에 올라가면 봐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제 수강 신청 해주세요. 안 아까우실 겁니다. 아까우신 분들 일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저희 2분 있다가 문 닫을게요. 선생님들, 이제 한 분씩 퇴장을 해주세요. 제가 0이 되면은 나가는데, 누가 계신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좀 죄송하더라고요. 라이브 재방송도 볼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조금 바빠서 그냥 풀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혹시 말실수를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서 라이브 재방송은 올려드릴 계획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빼야 되는 영상들도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들이 들어간 것들은 제가 편집을 해서 가능 아니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더 많이 드릴 거니까요. 가능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보세요. 재능 기부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드릴게요. 얼마든지 많이 드릴게요. 많이 가져가십시오. 오늘 처음 들어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여율이 높으셨다니 막수드립니다. 선생님들, 저희 1분 남았습니다. 1분 있으면 저희 이제 가자고요. 집에 가자고요. 집에서 자고요. 저희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살다가 또 금요일 날 짜잔 하고 또 뵙도록 해요. 온라인 강의 계획은 생각 중입니다. 근데 기초 강의는 안 하고요. 아마 온라인 실전반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그거 궁금하시거든요. 진행 중인 물건인데 서울이나 제주 수업은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풀어줄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쌓인 상태에서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중인데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고, 안녕히 가십시고. 네, 네, 저도 사람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들 가세요, 선생님들. 55분입니다. 제가 문을 닫을 테니까요. 먼저들 가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히 가세요. 제가 0이 돼야지 가잖아요. 주인이 가장 먼저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들 가시면 제가 문 잘 닫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짜잔 하고 열어드릴게요. 안녕히들 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가솔린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왜 안 나가시죠?
왜 안 나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요, 여기가 광대뼈가 아플 정도예요. 너무 웃어가지고. 얼른 가세요. 제가 문 닫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는 얘기 했고요. 다음 주에 저희 뵙도록 할게요. 그 사이 한 분이 더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또 뵙겠습니다. 쉬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제 얘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제 얘기도 아마 경매할 때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희 좀 이따 닫을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처음 들어왔는데 매력에 오호,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윤희 형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제가 세고 문을 닫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덕분에 재미있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